자, 교과서 121쪽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어떤 식으로 줬을 때 그때 이제 일반항을 찾는 걸 할 거예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는 것은 이제 A1부터 AN까지 더한 게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물론 얘는 이제 2차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바로 이제 등차 수열이구나, 원래의 수열은 요 3이라는 거는 공차의 절반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라는 게 뭐냐면 SN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줬어요. 그래서 SN은 보니까 요걸로 볼게요. 이거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한 게 SN이죠. 근데 잘 보니까 Sn-1은 뭐죠? Sn-1은 A1부터 시작해서 AN-1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Sn에서 Sn-1를 빼면 뭐가 될까요? 요만큼이 Sn인데 요만큼이 Sn-1이니까 Sn에서 Sn-1를 빼면은 An이 되겠구나, 이렇게 딱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N이 1이면은 S1에서 S0을 빼는 건데 S0이라는 게 사실 약속이 안 됐죠? 0항까지 합 이러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N이 1이면 이걸 못 쓰고 N이 2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2 이상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 이상일 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A1은 뭐냐? A1은 이제 S1이다. 그 말이 옆에 있어요. 얘는 말로 할게요. 말. n항까지 합이 SN인데 얘는 제1항까지의 합이니까 얘는 이제 제1항까지의 합이니까 A1이다. 1항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냥 A1인데 걔가 바로 S1이다. 그런 거죠. 한번 밑에 예제로 볼게요. 이제 자, 처음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3n제곱 빼기 n이래요. 그럼 뭐 딱 보면 등차 수열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요.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를 하는 거래요. 자, 그럼 N은 실제로 계산하면은 SN이라는 것은 3n제곱 마이너스 n이고, SN-1은 요 n자리에 n-1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1이다. 얘를 계산해주면 되죠. 계산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막상 하면 금방 하거든요. 자,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잘 보니까 3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n도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이제 6n 마이너스 4가 남는다. 그래서 이게 딱 수열이 나와요. 근데 얘는 n이 몇 이상이라고 했죠? n이 2 이상이다. 그럼 A1은 뭐예요? A1은 1항까지야. S1이랑 같다. 그러니까 A1은 S1이랑 같아서 S1은 실제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죠. 근데 잘 보니까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 두 개로 썼지만 사실 요 식에다가도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두 개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A에는 6n 빼기 4라고만 써도 이제 1 집어넣으면 2도 나오고 다 된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과만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요런 형태는 이제 2차인데 상수항이 없는 요런 2차 같은 경우는 n제곱의 개수가 이제 공차의 절반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보면은 A에는 등차 수열이다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6이구나. 공차의 절반이 3이니까. 그 다음에 또 A1은 S1이랑 같은데 얘는 2다. 자, 문제 11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니까 등차 수열이 딱 나올 거예요. 공차는 4인 등차 수열이 나올 거다. 자, 그 다음 밑에 오류찾기를 볼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줬는데 뭔가 특이한 점은 플러스 3이 붙어있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한번 이제 결과를 보고 한번 추측해 볼게요. 자, AN은 구합시다.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그래서 SN은 그대로 쓴 거고 Sn-1은 n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었으니까 n제곱이 아니라 n-1제곱 4의 n-1 플러스 3이다. 쭉 계산하니까 2n 플러스 3이 됐대요. 얘는 사실 n이 몇 이상일 때죠? n이 2 이상일 때죠? 자, 그럼 a 1일 때 뭐예요? A1은 S1이랑 같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8이죠? 그래서 8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얘는 An은 2n 플러스 3인데 2 이상일 때 A1은 8이에요. 요식 같은 경우는 어땠죠? 요식은 2 이상일 때 6n 빼기 4인데 1을 집어넣어도 결국 A1이랑 같으니까 그냥 한 방에 써도 되는데 얘는 그냥 An은 2n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이거 틀려요. 왜냐면은 실제로 1 집어넣으면 8이 아니라 5 나오니까 틀리죠? 그래서 얘는 어떤 수열이냐? 얘는 첫 항은 8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식에다가 2, 3, 4를 집어넣은 7, 9, 11, 13, 15 이런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첫 번째 것만 빼면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런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A1은 8인데 A9는 9를 집어넣으면은 21은 맞죠. 그래서 5랑 21이 아니라 A1은 8이다. 그렇게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1만 틀린 그런 이제 수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상수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원래 어떻게 하면 되냐? 요 과정에서 SN에서 SN-1을 빼는 과정에서 상수항 3이 없어지죠?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얘는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이제 요거처럼 구한 다음에 상수항을 이제 첫 항만 바꿔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나와요. 이제 등비수열은 뭐냐? 요 밑에 내려와서 한번 뜻을 볼게요. 요 수열을 만들었는데 어떤 규칙인지 바로 보이죠? 1, 2, 4, 8, 16 땡땡땡 보니까 2씩 곱해가지고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계속 곱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첫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등비수열에서 등은 같다라는 거고요. 비는 비율이에요. 비율. 레이시오 옆에 나와 있네요. 비율이다. 자, 그래가지고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공비는 뭐냐면 공통비율이다. 그 레이시오의 R을 따가지고 보통 R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대요. AN 플러스 1 막 AN 이렇게 쓰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AN 플러스 1은 2AN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A1, A2, 이런 수열이 있는데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는 얘랑 얘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다음 거랑 전에 거랑 생각하면 돼요. 다음 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AN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에 거에서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넘어갈 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에다가 모든 이제 자연수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도 넘어갈 때 곱하기, 이렇게 봤을 때도 넘어갈 때 곱하기, 넘어갈 때 곱하기,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제 일정한 수로 곱해가는 수열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얘는 몇을 곱했죠? 81인데 27이에요.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구나.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9에서는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보니까 몇을 곱했나 보니까 4분의 1에서 2분의 1 되려면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8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자, 이 수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식을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고 할게요. 2, 6 등비수열이에요. 18, 54, 162, 486 딱 보니까 30 곱해가는 수열이죠. 2부터 시작해서 첫 항이 2인데 그 다음에 30 곱했어요. 자, 그럼 A1은 뭐니? 그러면은 A1은 2고 A2는 어떻게 했죠? 6이 어떻게 나왔어요? 30 곱했으니까 2에서 3을 곱한 거죠? A3는 2에서 3을 두 번 곱하면 A3가 돼요. 6에서 3 곱하면 18이니까 A4 네 번째 건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여기 18에다가 3을 곱하면 되니까 3을 또 곱하면 되죠. 뭐 A5까지만 써본 다음에 이제 바로 써볼게요. A5는 마찬가지로 A4 54에서 3을 또 곱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했죠. 이런 식으로 A에는 딱 써보면 어떻게 되나? A에는 딱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2는 하나씩 다 깔고 있죠? 2는 하나씩 다 깔고 있고 그 다음에 3을 계속 곱하는데 3을 도대체 몇 번 곱하냐? 이런 거죠. 3을 몇 번 곱하나 보니까 A2는 3을 한 번 곱하고 A3은 2번, A4는 3번, A5는 4번이죠. 이런 규칙성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A2는 한 번, A3는 두 번, A4는 세 번, A5는 네 번이에요. 잠깐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수보다 하나 작게 3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는 하나가 작은 n-1 개 3을 곱한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래요. 자, 그러면은 첫 항은 A1이고 공비 곱해지는 수가 R이래요. 그러면 이제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 일반항은 요 2는 어떻게 나왔나 잘 보니까 2는 요 공통적인 요 2인데 얘는 첫 항이죠. 그러니까 요 2는 뭐냐면 첫 항이에요. A1 곱하기 요 3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3은 이제 계속 30 곱해가니까 3이에요. 30 곱해가니까 공비가 3인 거죠. 그러니까 공비는 여기서 R이라고 했으니까 R에 보니까 n-를 어떻게 나눴나 보니까 n-1은 A2는 하나, 3는 2개, 4는 3개 뭔가 하나씩 줄은 그런 규칙을 얘기하니까 얘는 그대로 가겠네요. 그래서 요 식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 항이 A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다. 이것도 꼭 외워놓으면 좋아요. 이거는. 다만 이제 여기 보니까 어때요? 공비가 0이면 안 된대요. 공비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공비가 0이면은 만약에 첫 항이 3이에요. 그럼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는 거죠. 또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고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고 계속 0만 나와요. 이런 거는 뭐 약속하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등비수열로 보통 약속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이거는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예제로 가봅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얘는 솔직히 그냥 식에 대입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A에는 첫 항에다가 R의 n-1제곱이다. R은 공비다. 조금 첫 번째 거는 첫 항은 7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7 곱하기 마이너스 2 n-1제곱 딱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첫 항은 48인데 공비가 뭐야 보니까 공비는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공비죠. 절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첫 항이랑 공비를 찾았으면은 48 곱하기 2분의 1 n-1제곱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는 48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5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일반항을 구해라. 2번에 1번은 여러분이 해보고요. 2번에 2번만 제가 해볼게요.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 왔다 갔다 해요. 몇씩 곱하는 거죠, 이거? 곱할 때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는 AR의 n-1제곱인데 첫 항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1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어쩔 때 부호가 서로 이렇게 계속 크로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려면은 공비가 음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10항을 구하래요. 이것도 뭐 일반항은 이제 A에는 뭐 이렇게 많이 써보면 좋아. 첫 항은 2인데 공비는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다. 자, 10항은 뭐죠? 10 집어넣으면은 A1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9제곱이구나.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9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3의 9제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라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이 상태로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486은 몇 항이냐? 등비수열은요, 그 자연수가 공비다 그러면은, 그 정수가 공비다 그러면 수가 확 커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이 2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162, 마이너스 486. 조금만 써도 금방 가거든요, 일로. 제일 빠른 건 사실 이렇게 직접 써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구나. 그래서 얘는 뭐 제 6항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좀 근본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 AN을 써서 해볼게요. A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86이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243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3의 몇 제곱이 243 되는지 찾아야죠. 결국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찾냐? 이거 찾으려면 결국은 직접 넣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아, 얘는 1이구나.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네, 9네, 마이너스 27이네, 81이네, 마이너스 243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섯 번째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랑 처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넣는 거랑 사실 풀이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등비 수열인데 자연수다? 그러면 사실 등차 수열은 뭐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풀이법이 딱 나와 있는데 등비 수열은 이런 거 이제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게 아닌 이상은요. 그 직접 대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공식은 꼭 익혀야 돼요. 자, 그 다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엔 제 2항이 마이너스 10인데 5항이 1250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래요. 이런 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죠. 딱 봐도 어때요? 2항이 마이너스 10인데 5항은 1250이에요. 그럼 잘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A2항과 5항 사이에는 몇 개의 항이 있어요? A3, A4, A5. 딱 보니까 몇 개를 건너가야 되죠, 얘는? 한 번 건너갈 때마다 공비 R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R을 3번 곱했으니까 곱하기 R 세제곱을 한 건데 실제로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125로 곱했죠? 딱 보니까 R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A1은 뭐죠? A1은 마이너스 50 곱했으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A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끼워 맞추는 거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해설지처럼 첫째 항 공비를 놓고 2항이 마이너스 10이고 5항이 1250이니까 2항이라는 것은 요거 써놓읍시다. A에는 AR의 n-1이니까 2항이라고 하면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AR은 마이너스 10이고 5항은 AR 4제곱은 1250이다. 그럼 2번에서 1 나눴으면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25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지금 3번 건너갔더니 R 세제곱인데 걔가 125다. 지금 식으로 푼 얘가 바로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R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한 거죠. 여기 이제 거꾸로 가면 A가 2다. 그래서 나왔어요. 사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 나오는 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나열한 거다. 근데 그 수는 무슨 수냐? 고등학교에서 우선 실수로 약속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 허수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뭐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5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을 볼게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이 요것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2항이 마이너스 10이고 5항이 1250인데 등비수열은 어때요? 등비수열은 배수로 커지니까 결국은 A5에서 A2를 어떻게 했죠? 서로 나눠줘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 4번도 풀 때요. 이런 걸 자기가 많이 풀다 보면은 A3는 1이야. 근데 A3가 1이라는 것은 AR 제곱이 1이구나. 이거 써놓읍시다. 그 다음 A6은 AR에 6 집어넣으면 5제곱이 27이죠. 그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눴잖아요. 딱 자연스럽게 이걸 보면은 서로 나눌 수가 있죠. 나누면 어떻게 되죠? R 세제곱은 27이네. 그럼 R이 3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홀수 제곱근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짝수 제곱, 칠수가. 짝수 제곱근은 이제 2개 나오고, R이 3이니까, 뭐, A는 이제, A 곱하기 9가 1이니까 A는 9분의 1이다. 그래서, 좀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A에는, A 아래 n-1이다. A는, A예요. 9분의 1에 3에 n-1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9라는 게 3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3에 n-3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자, 4번에 2번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A4랑 A7인데 결국 나누는 거죠. 익숙해지면은 A4 요걸 생각해가지고 A4에서 A7 넘어갈 때는 R 세제곱 곱하니까 실제로 얘는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을 했구나.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문제 5번을 볼게요. 옆에다 써볼게요. 5번.
공비가 2인데 제 5항이 48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게 제 몇 항이냐? 그럼 이런 거는 2씩 곱하면 확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A5는 48이에요. 그럼 직접 곱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뭐 96, 192, 뭐 200, 아니 384, 그다음에 뭐 768. 아, 여기가 제일 처음 커지네. 그러니까 A6, A7, A8, A9구나. 그래서 얘는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것은 제 9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게 뭐 등비수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런 거고요. 뭐 그럼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식으로 A에는 A R의 n-1제곱, 2의 n-1제곱인데 A5는 A의 2의 4제곱인데 얘가 48이에요. 자, 그럼 A는 3이 되니까 A에는 3 곱하기 2의 n-1인데 얘가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된대요. 그럼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된다는 것은 3을 나눠주면은 2의 n-1제곱은 그 3을 나누면 20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하는 게 아닌 이상은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실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2, 4, 8, 16에서 언제 200보다 커지냐? 이거 로그 안 쓰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게 없죠. 아, 이거 2의 8제곱이 돼야 얘가 8제곱이 되는 순간에 처음으로 200보다 커지니까 제 구항이다. 사실 보면은 얘랑 직접 써보는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이건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문제 6번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비중앙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한번. 자,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 네모, 18이다. 뭐, 간단한 예지만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곱하기 9를 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는 곱하기 R. 이렇게 넘어갈 때도 곱하기 R을 했으니까, 9라는 것은 곱하기 R제곱이네. 그럼 가능한 R은 이제 3도 되고, R은 마이너스 3도 되니까, R이 3이라는 것은 6이고, R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6이고, 둘 다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어떻게 볼 수도 있냐? 얘는, 이렇게 써볼게요. A, 그 다음 건 AR 제곱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얘랑 곱한 건 어떻게 되죠? 얘랑 곱은 A제곱, R제곱이죠. 자, 얘랑 곱은 어떻게 돼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랑 18이랑 곱한 36은 가운데 거의 제곱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36이 돼야 되니까 6이랑 마이너스 6이 있다. 거기에 이제 등비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중앙이라는 게 얘랑 서로 곱한 게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양수 같은 경우는 두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7번에 한번 볼게요. 문제 7번에 1번을 보면은 뭐 등비중앙을 이용해서 풀겠다. 그러면 얘는 6이랑 54랑 곱하면은 324인데 324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다. 얘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네. 제곱해서 324가 되기 위해서는 18 마이너스 18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A는 18도 되고 뭐 양수란 말 없죠. 그러면 A는 18이면은 얘는 이제 6, 18, 54니까 뭔가 30 곱해진가 그 다음에는 162가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8이다 그러면 6이랑 마이너스 18, 54 마이너스 30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60이네요. 등차 중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나 나왔는데 등비 중앙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 양수음수 나올 수 있구나. 이게 양수음수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당연히 8에서 128 넘어갈 때 보니까 얘는 곱하기 16을 했네요. 그러면은 곱하기 R을 해야 되니까 R은 R 제곱이 16이니까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메모해 놓읍시다. 자, 그럼 거꾸로 이것도 될까요? AC는 B제곱이 성립해요. 그럼 반드시 ABC는 등비 수열이다. OX 맞을까요? 자, AC는 B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반드시 맞습니다. 반드시. 거꾸로 역도 성립해요. 그거 왜 맞냐? 요 변형시키면 얘는 b 곱하기 b죠. ac는. 그럼 요 b를 나눠주고 요 c도 나눠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b분의 a는 c분의 b가 되는 거예요. b분의 a는 c분의 b.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나눈 거랑 여기에서 여기 나눈 건 같다. 비율이 같으니까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런 말을 보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 an은 등비수열이다. 이것도 이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제 식이 하나밖에 없고 그냥 쭉 하면 되니까 쭉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